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드디어 백테스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수! 자, 일단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테스트 프로그램의 공지사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월 1일 밤 자료의 전월 말에 백테스트의 데이터가 업로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 세팅을 매매 방식을 월간, 월 말 자료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 월 말 자료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 다음 달 1일 날 밤 자료에 업로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분기 재무 업데이트 날짜는 4분기는 3월 말, 1분기는 5월 말, 2분기는 8월 말, 3분기는 11월 말로 기본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퀀트 데이터나 전체 실질적인 분기 재무 업데이트 날짜는 여기에 가정되어 있는 날로부터 10일 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5일에서 6일 정도가 지나면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백테스트 상에서의 가정은 3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로 가정이 되어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3번입니다. 분기와 전 분기의 의미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5월 말이다 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1분기 자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전분기라고 한다면 이 전년 4분기 데이터가 되어 있던 요 자료가 전분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가 만약 6월이다, 6월 말이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아직 2분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 현재 시점이 8월 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2분기에 해당되는 것이 분기 자료이고요. 1분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 분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4번은 상장 폐지 종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장 폐지에는 좋은 상장 폐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를 따로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 점수식 항목은 항목별 비중의 합이 100이 넘어도 100으로 자동으로 환산되게끔 로직을 짜두었고요. 합산 점수가 100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합산을 했던 토탈 점수가 50점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50점을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렬 방식은 높은 순 정렬과 낮은 순 정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높은 순 정렬은 값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당연하죠. 성장성, 수급, 수익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낮은 순 정렬의 경우는 값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지만 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수 보정을 해 두었습니다. 1 나누기 퍼 값으로 계산을 해서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로직을 짜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수 증가율, 그리고 주가 등락률, 1년 주가 모멘텀, 투자 및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높은 점수가 나오게 로직을 짜 두었습니다. 그리고 순위 계산 방법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최종 점수가 높은 애를 순위를 1등을 매겨서 1등부터 쭉 1등부터 뭐 20등까지 찾는다라고 하면 1등부터 20등까지 쭉 순위대로 내려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매수 포트폴리오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에 경제지표는 최소값과 최대값 이 두 가지로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해당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되면 주식을 보유를 하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즉 주식빵, 주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가 포함되게끔 로직을 짜 두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매매 방식의 적용인데요. 매매 방식은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시즌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월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월 말에 사서 다음 달 말에 교체하는 전략이고요. 분기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에 포트를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반기는 5월 말 1분기 그리고 11월 말 3분기 이렇게 1년에 2번 교체하는 전략이고요. 연간의 경우는 3월 말 4분기에 포트를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시즌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올해 11월 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달 4월 정도, 우리가 보통 4월 정도 말까지 보유했던 그 포트로 가져가는 전략에 대한 그런 방법입니다. 확인 누르고 여기 공지사항 누르면 또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직은 총 몇 개까지 세팅할 수 있냐면 30개까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기화 버튼도 있습니다. 초기화하게 되면 다 이제 로직들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매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시즌제로 나뉠 수 있고요. 시즌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몇 월 말부터 몇 월 말까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분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실제 백테스트를 해보면 월간보다 분기가 매매 수수료를 감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을 때 수익률이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기하고 연간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확확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백테스트 기간인데요. 기본적으로 백테스트는 1년, 3년, 5년, 10년, 14년까지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최대 구간 14년 서브프라임 때를 포함한, 그래서 14년으로 보통 저는 테스트를 합니다. 편입 개수는 한 개부터 최대 49개까지 세팅을 할 수 있고요. 보통 20개 정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매도 수수료의 경우는 보시면 슬리피지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리피지라고 하면 주식을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조금 싸게 팔게 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퍼센테지 감안해서 1.3이라고 하면 1.3% 정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뭐 1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1이라고 하면 1% 정도. 1로 이따가 설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 정지 시 손실 처리율이 있습니다. 매수 시에는 거래 정지됐던 기업은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어서 매수가 안 되지만, 팔려고 하는 시점에 거래 정지가 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한 손실 처리율을 0에서 100까지 설정할 수 있게끔 해 두었습니다. 보수적으로 100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저는 100으로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업종은 쭉 설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나는 반도체 쪽만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설정을 반도체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제약, 네, 제약 쪽만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해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중국 기업하고 이 스펙, 제가 이 두 개는 주로 빼고 테스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테스트할 수 있는 항목은 되게 많습니다. 경제지표 쭉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주가, 그 다음 수급. 수급은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각 항목별로 이렇게 두면 마우스만 움직이면 그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끔 자동으로 해두었고요. 그리고 수익성, 그 다음 밸류, 그 다음 안전성, 그 다음 배당, 그 다음 변동성, 그 다음 F스코어, 그 다음 성장성, 그 다음 재무제표까지 항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컨센서스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을 좀 해봤거든요. 어떤 걸 가지고 세팅을 해봤냐면 성장이라는 거 가지고 그로스, 우리는 성장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 성장이라는 놈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ROE 증가율, 그리고 OP 마진 증가율, 그리고 분기 매출액 증가율, 전분기 매출액 증가율, YOY죠. 예,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전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 전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율을 각각 10점씩, 10점씩 쭉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차입금 비율하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만 최대값을 200으로, 차입금 비율이 200% 이하, 즉 남의 돈 빌린 게 200% 이하로 빌렸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200일 이하로 설정이 되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성장은 되고 그리고 조금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넣어 보았다. 차입금하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가지고 넣어 보았다 라는 걸로 테스트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지금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백테스트는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나요? 네. 운용기간은 최대 14년 아까, 그리고 편입 종목은 20개, 매도 수수료는 슬리피지 포함해서 약 1% 정도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누적 수익률 원금은 100, 기본적으로 누적이란 단어가 들어간 수익률은 원금 자체를 100으로 보았고요. 1676% 정도면 원금 제외하고 약 1576% 정도, 15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약 26% 정도, 뭐 not bad 정도네요. not bad, 나쁘지 않습니다. MDD는 51, 뭐 양호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쭉 차트를 보시면 월간 수익률, 파란색이 월간 수익률이고요. 빨간색 그리고 뭐 연녹색은 코스피, 코스닥, 이게 좌측으로 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는 데이터는 월간 누적 데이터가 있고요. 보라색. 그 다음 코스피 누적, 코스닥 누적.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41.7. 와, 즉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을 빼야죠. 누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년 동안 41%밖에 수익이 안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의 뭐 의미 없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약 168%인데 원금인 100을 빼면 68% 정도로 와 14년 동안 거의 먹은 게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4년 동안 뭐 70%, 50%뭐 이 정도 수익 났으니까 거의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대비로 꽤나 아웃퍼폼했던 그 수익률을 볼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2015년 고점을 18년도에 살짝 넘었지만 거의 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간 수익률 2020-09라는 것의 의미는 볼게요. 2020-09. 최근 1년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년치 수익률이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은 약 49% 정도로 시장보다 꽤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밑에 쪽이니까요. 코스닥하고 비교해도 괜찮네요. 여기도 코스닥하고 비교해도 괜찮고 2018년도에는 조금 아쉽네요. 코스닥보다는 떨어졌습니다. 17년도에도 코스닥보다 그래도 양호한 정도긴 한데 마이너스였네요. 그전에는 계속 거의 비트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두 해 정도 시장보다 언더퍼폼을 할 수도 있다.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누적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뭐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월간 수익률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간 누적 수익률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종목이 궁금하실까봐 여기 히스토리를 넣어 두었는데요. 2006년 10월달 그리고 그 다음 버튼 누르면 11월달에 포트가 이제 교체가 되는 분기 전략이기 때문에 11월 말 기준으로 포트가 교체가 되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수익률이 좋았던 애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데이터를 볼까요?
최근 2020년 9월, 8월, 뭐 7월, 6월, 5월, 5월달, 어, 60%한 달에, 뭐 제법 괜찮네. 뭐 4월 달에는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비트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률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고 종목 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종목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두었고요. 자, 1676%. 예, 저는 만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성장이라는 거에다가 여기 뭐 퍼랑 PBR 뭐 그리고 ROE라는 값을 우리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밸류라는 놈을 같이 감안하고 수익성이라는 놈하고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ROE도 뭐 10점 그리고 PBR도 10점 그리고 퍼도 10점짜리 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테스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EX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의 예, 최근 데이터, 삼성전자의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값을 입력할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용으로 보시도록 해 두었고요. 거의 백테스트가 끝나갑니다.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이 3,825%로 굉장히 아까보다 아웃퍼폼의 그게 컸습니다. 꽤나 괜찮았네요. 꽤나 괜찮게 점프업을 했습니다. 나이스네요. 3,800% 정도면 나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뭐 PBR의 경우를 우리가 하위 30% 이하에서만 우리가 해보겠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3,800%였죠. 네,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값은 그대로고요. 성장에다가 고알로이 저 PBR, 저 펄을 했는데 하위 30% 요거를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돌려보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로 와 수익률이 더 올라갔네요. 하지만 여기서의 올라가는 점법은 아까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인 수익률을 개선이 되긴 했었습니다. 이 정도 참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예를 들면 경제 지표에서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유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유가가 약 100불이 넘어갔다. 과거 기준 100이라는 수치를 이게 넘어가면 나는 주식 보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대값을 100으로 놓고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아마 보통 이렇게 돌렸을 때 수익률 개선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2008년도 때를 돌아보면 그런 구간대 100불이 넘어가고 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백테스트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되어 갑니다. 자, 아까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죠. 네, 6,000%, 연평균 수익률은 약 40%.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토리컬하게 볼까요? 2008년도 2월 달부터 매도, 2월 말에 주식 전량 매도 해가지고 6, 7, 8, 9, 10월 말에 주식 편입이 되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었다라는 정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더 해보시면 뭐 10,000% 이상 나오는 그런 전략들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찾아보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